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수회관은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집니다. 문 앞에는 항상 같은 시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죠. 이곳의 주인 이한수는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한수회관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특이한 메뉴도 없어요. 오직 신선한 회와 소주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한수의 손길이 닿은 회 한 접시를 기다립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것만 주세요. 손님들의 말에 이한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이한수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아요. 그저 회를 뜨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이한수가 손님들에게 건네는 유일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직 칼과 생선만 있을 뿐이죠. 이한수의 손에 들린 회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생선 한 마리가 이한수의 손을 거치면 몇 초 만에 아름다운 회 한 접시로 변신합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구석에서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고등학생 알바생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회 뜨는 솜씨가 너무 대단하세요. 이한수는 회칼을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이한수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웃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이한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회쳤지. 단 2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말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한수는 진짜 칼잡이로 통합니다. 그의 칼솜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회뜨기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마치 무예를 보는 듯한 정교함과 절제된 힘이 느껴진다고들 말합니다. 이한수의 회는 맛도 특별했습니다. 손님들은 이한수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한수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비법 없어요. 생선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한수는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양념보다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이한수의 모든 행동에 녹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이한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뜰 뿐이었죠. 사장님, 이 가게 몇 년이나 하셨어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한수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그렇게 한수회관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조용한 일상이 깨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수회관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목요일 저녁에 깨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친 셔츠와 흐트러진 넥타이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횟집이라는 거야? 남자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 음식에 집중했어요. 이한수는 여전히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님, 우리 좀 봐주시지. 목소리를 높이며 카운터로 다가온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뭐 드릴까요? 이한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회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어요. 회 좋은 걸로 한 접시하고 소주 3병 가져와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남자들에게 소주를 가져다 주었죠. 남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술병을 따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 우리도 좀 사업을 확장해 볼까 해서. 남자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들의 말에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온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한수는 정성스럽게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칼날이 생선살을 정확히 가르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회 한 접시 나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남자들 테이블에 회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게 담아놓고.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회가 담긴 접시가 흔들렸고 준비된 초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다시 가져와. 제대로 된 걸로.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다시 준비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저 손님들은 곧 돌아갈 거야. 이한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야, 이 횟집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딱이야.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술상을 엎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남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만 닫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수 씨?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옆 가게 주인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할까요? 경찰에? 옆 가게 주인이 이한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따 해결할 겁니다. 이한수의 말에 옆 가게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아예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남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수 회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오늘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해. 이한수의 말에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따랐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어제의 남자들이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나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어 보였고 눈빛도 더 험악했어요. 어이, 사장님. 우리 또 왔습니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잠시 칼날에서 남자들로 향했다가 다시 칼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어제는 너무 실망했거든요. 남자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어요.
이한수는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깊고 날카로워진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냐고? 남자 중 하나가 웃으며 카운터 위에 있던 횟감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민준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 동네를 원해요. 특히 이 시장.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미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수족관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술이 맛있다던데? 남자가 술병을 들어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한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회칼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술병 옆을 스쳐 지나갔고 놀랍게도 술병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남자의 손에는 병목만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쳐. 이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남자 중 하나가 소리치며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한수는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몸을 틀었고 달려오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한수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어요. 횟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횟집 안의 도구들과 구조물을 이용해 남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습니다. 떨어진 생선을 발로 차 남자의 얼굴에 맞히고 수건으로 다른 남자의 손목을 감아 꺾었습니다. 소금통으로 눈을 가리고 얼음을 활용해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불과 3초 만에 5명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횟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횟집의 일상적인 도구들만 사용했을 뿐이었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한수는 조용하고 말수적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이한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조용해질 거야. 이한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하나씩 일으켜 구석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남자들은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한수의 눈빛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운터로 돌아가 조용히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의 칼놀림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선은 이한수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회로 변신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이한수를 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치우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았어요. 가게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5명의 남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한 노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 없이 회를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접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저 손님들 테이블에 가져다 줘.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주는 회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남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봤어요. 접시 위에는 이한수가 정성껏 뜬 회가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작은 접시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테이블에 소주와 반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으라고. 이한수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남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회 한 점을 집어 초장에 찍었습니다. 남자가 회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회를 먹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는 특별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배운 게 아니야. 느낀 거지. 이한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계속해서 회를 먹었어요. 다시는 어른들 장사에 손대지 마라. 이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이 가게를 장악하려 했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한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운 돈벌이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 동네가 조용하니까 만만해 보였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회, 정말 맛있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조용히 건배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격렬한 싸움이 이렇게 조용한 식사 자리로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왜 저들에게 회를 대접하신 거예요? 이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가장 흉폭해져. 그리고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더 그렇지. 이한수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은 회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한수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남자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고 한수 회관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들은 동태눈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태처럼 눈만 크게 뜨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시장 청소를 자원하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사건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수회관으로 향했고 작은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횟집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한수를 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회칼 잡는 손 좀 봐. 정말 대단하네. 어제 그 조폭들 5명을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제압했다면서? 아니야. 회칼로 공중에서 술병을 반으로 갈랐대. 소문은 이미 과장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소문이 엄청 퍼졌어요. 어제 일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떴어요. 민준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일하는 횟집 사장님이 무술고수라고? SNS에 영상 올라왔다던데 진짜 미친 실력이래. 이제 그 횟집은 싸움의 신 횟집으로 유명해졌어. 민주는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을 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단체 채팅방에도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장의 전설이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더니 한수 씨가 딱 그 케이스네요. 조직폭력배들이 다신 시장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우리 시장의 수호신이십니다. 한수 사장님은.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경찰이 조사하러 올 수도 있었어요. 사장님, 경찰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한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한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한수의 평온한 모습에서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경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어제의 조폭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공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조폭의 리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제 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SNS에 무슨 싸움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길래 확인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제 이 가게에 있었던 건가요? 조폭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술을 조금 마시고 시끄럽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맛있는 회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경찰관은 이한수를 바라봤고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신고 내용과 다르군요.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곧 가게를 떠났습니다. 조폭들도 이한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민준이 처음 본 이한수의 미소였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 그저 회를 뜨는 것뿐이야.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수회관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SNS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는 밈이 퍼져나갔고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한수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눈빛에 좀 더 따스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수회관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더 많아졌고 이한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부르자 창고에서 이한수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왔구나. 이한수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칼을 손질하는데 집중했어요. 민주는 이한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회 뜨는 법 배워도 될까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한수는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아함과 함께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물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이한수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한수는 회칼을 내려놓고 새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먼저 이걸 익혀야 해. 민준은 조심스럽게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민준은 이한수가 하는 것처럼 칼을 쥐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자세가 중요해. 칼을 쥐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쥐어야 생선이 다치지 않아.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생선이 다친다고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선도 생명이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수는 회 뜨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칼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칼을 닦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쥐는 방법까지. 민주는 열심히 배웠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칼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주는 몰래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한수는 이미 집에 갔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이한수가 가르쳐준 대로 칼을 쥐고 허공에서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고 말았어요. 민주는 아픔에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은 장난감이 아니다. 이한수였습니다. 그는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다시 가게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이한수는 민준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살펴봤습니다. 깊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한수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손가락을 처치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회를 뜰 때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왜 몰래 연습하지?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사장님처럼요. 이한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한수는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서두르지 마. 칼은 서두르면 위험해. 이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회칼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칼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민준의 손에 맞는 크기였어요. 이 칼로 시작해. 내 손에 맞는 칼이야. 민준은 감사히 칼을 받았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이 칼로 남을 다치게 하지 마라. 배를 채워줘라.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이한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민준은 이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한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 회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손님은 더 많아졌어요. 이한수의 회솜씨를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실제 생선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선부터 시작했어요. 이한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준을 가르쳤고 민준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한 달 전 가게에 난동을 피웠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공손한 표정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이한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처럼 보였습니다. 뭐 드릴까요?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 한 접시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회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지켜봤어요.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면접을 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 면접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해운회사예요. 작은 회사지만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한수는 조용히 회를 떠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느 때와 같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회가 접시 위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놓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한수가 회를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천천히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난번에도 놀랐지만 오늘도 놀랍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회를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사장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때 진짜 죄송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저희 형제들 모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형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저도 오늘 면접에 통과하면 정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사장님께서 우리를 쉽게 제압하셨지만 도리어 회 한 접시를 대접해 주셨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한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회 한 접시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이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는 그냥 회야. 내 마음이 바뀐 거지. 이한수의 말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회가 아니었다면 제 마음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점의 회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면접에 꼭 붙을 것 같아요.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에게 눈짓을 했어요. 민준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민준은 남자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이한수에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갔어요. 사장님, 민준이 이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한수는 여전히 칼을 닫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야.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생선의 생명을 빌려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이지. 그래서 회를 뜰 때는 항상 생선에게 감사해야 해. 이한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이한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동태눈깔이라 불리던 남자들이 한수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회를 먹은 후에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이한수는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회칼은 그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수회관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한수는 매일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민준이 새벽에 함께 나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민준에게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한수를 따랐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말없이 손짓했어요. 민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시장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물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이한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칼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바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에게 인사하는 거야. 이한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사해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이한수의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님. 민준의 어색한 인사에 이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보기 드문 이한수의 웃음이었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한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날 조폭들을 제압하신 것도 그렇고. 이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야. 민준은 물음표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한수는 회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 칼을 매일 30년 동안 잡고 있으면 손이 저절로 기억해. 몸이 기억하는 거지. 이한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30년 후에는 사장님처럼 될 수 있나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너는 너만의 길을 갈 거야. 더 나은 길로.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금빛길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가자. 오늘의 회를 준비해야지.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이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수회관에 돌아온 이한수는 평소와 같이 칼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곁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사장님, 민준이 불렀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이한수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한수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한수회관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회를 뜨고 있었고 민준은 열심히 그를 돕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한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칼잡이, 무술의 고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사람 등의 소문이었죠.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회를 뜨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이한수는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회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이한수의 말에 민준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한수회관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닷가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작은 횟집에서는 여전히 이한수가 회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한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 자신은 그저 회를 뜨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칼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이한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